이번 PPT는 수학을 어디서 배워야 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수학을 배우는 것은요. 일단 첫 번째는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거기서 이제 수학을 배웁니다. 우리나라에는 고등학교가 2,00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한 개인은 어느 고등학교에 지금 입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수학은 여기서 일단 배워야 돼요. 학교에서 배워야 됩니다. 학교에서 배워야지 일단 대부분의 수학은 여기서 배우죠. 그럼 이 학교에는 거기 수학 선생님이 있죠. 각 분야에 따라서 학년마다 수학 선생님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배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우는 수학은요. 사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이것이 다예요. 이것이 다입니다. 그리고 더 다르게 배울 여지가 없죠. 그러나 여기 우리의 수학이라는 건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완하고 더 수학을 더 넓게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학원에 다니기도 하고 학원 무슨 수학 강사한테 듣기도 하고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보충을 하고 또 수학의 그 범위를 넓혀 나가지 않겠어요? 또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수학 참고서를 보죠. 수학 참고서를 보고 또 여기서 또 수학을 넓혀가고 새로운 수학을 또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더 많은 수학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은 배우는 것은 학교죠. 그리고 이게 또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서 배우고 학원, 참고서, 인강 이렇게 해서 배우는데 결국은 여러분이 배우는 것은 학교의 어느 제한된 수학 선생님한테서 주로 배우게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도 뭐 학년마다 나오는 수학 선생님이지 수십 명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에도. 또 학원을 다니면 여러분 어느 학원을 선택을 해서 다녀야 돼요. 10군데 다닐 수 없어요. 그래봐야 한 군데 정도 수학 정도 해서 다니게 될 거예요. 또 수많은 학원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하나. 뭐 둘 이상 되기가 힘들죠. 또 참고서를 보면 참고서는 여러분이 뭐 한 권이든 두 권이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지 이것도 뭐 참고서도 뭐 10권을 보거나 그러지 못하잖아요. 이것도 봐야 한두 권이에요. 또 인터넷 강의가 있고 또 인터넷 강의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EBS 인강이 있죠. 또 이것을 여러분이 보고 듣게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수학 강사 선생님도 또 제한된 뭐 몇 명이 나와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고 거기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많이 수학을 배운다 하더라도 여기서 한 군데 참고서도 하나 두 개 인강도 여기서 보고 싶은 대로 많이 본다 하더라도 많이 못 보고 또 EBS 강의를 들어도 또 제한적으로 들어요. 물론 여기서 한 군데씩만 들어도 대단한 것이죠. 대단히 다 넓게 하지만 이걸 다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다 공부할 수가 없고 또 이 선생님마다 여기 강사마다 다 다르게 내용을 가르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리함수의 식과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싶다 하더라도 이 학교마다 이 제목은 같지만 이 과목은 같지만 가르치는 방법은 똑같지는 않아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서 어디서 배운 사람은 잘 배울 수도 있고 그러지도 못하고 또 차이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그 수학을 이걸 다 다닐 수가 없잖아요. 학교는 한 군데밖에 못 다니고도 학원도 한 군데 또 참고서를 봐도 한두 개 인강을 봐도 여기저기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효과가 많은 건 아니고요. 또 EBS 들어도 거의 뭐 똑같은 선생님의 그러한 그 강의를 듣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여러분이 암만 배워도 수학의 여러분의 지식의 범위가 그렇게 넓질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논술을 볼 때 그것이 이제 어렵게 느껴지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여러 개 광범위하게 배울 수도 있고 그런 건 불가능하죠. 광범위하게 그 많은 수학을 어떻게 일일이 다 배웁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여러 가지 선생님이나 여러 분야의 수학을 이거에 대한 공통적인 뿌리를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면 그 뿌리로 배우면은 고등수학 뿌리가 이러한 것인데 이 수학의 뿌리를 배우면 이것도 이해할 수 있고 이것도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을 들어도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을 들어도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을 들어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등뿌리 수학이라는 것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들으면 여러분이 이거 여기나 학원이나 여러 가지 인강이나 혹은 EBS 이런 모든 수업이나 강의를 이해하실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등뿌리 수학이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등뿌리 수학에서 가르치는 것은 어느 학교에서 가르치는 걸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학원에서 가르치는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참고서나 인강이나 EBS의 강의를 따라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에 대한 공통적인 뿌리를 가르치니까 가르치는 것이 달라요. 고등뿌리 수학에서는 가르치는 게 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생소한 것 같기도 있지만 이러한 생소한 것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고등뿌리 수학을 잘 들으셔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도 이걸 예습으로 들으면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도 선생님의 수업을 따라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의 수업을 따라간다는 것은 들으면서 동시에 선생님의 수업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학원에서 강사가 가르치더라도 들으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수업이나 강의를 들을 때 들으면서 이해를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들은 것이 되지 않고 기억에 남지도 않고 그렇게 돼요. 여러분이 그 수학을 제대로 배우려면 그때 들으면서 이해를 하면은 아 그렇구나 이래서 그렇구나 이해하면 그건 여러분이 제대로 배우고 그런 것도 잊어먹지도 않습니다. 참고서나 인강 이런 걸 들을 때도 들으면서 이해를 하셔야지 들으면서 이해를 못하고 뒤에 가서 자꾸 똑같은 문제를 보고 이러면은 그건 시간도 낭비가 되고 또 실력이 그렇게 잘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등뿌리 수학을 이거를 시청하시면은 학교 수업이나 학원의 강의나 참고서나 인강이나 EBS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실력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고등뿌리 수학은 이 수학의 뿌리를 가르치니까 이걸 아시면 제가 설명했듯이 뿌리를 알면 나무를 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뿌리를 알면 이 나무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만 배우면 여기에 이것들은 몰라요. 또 학교마다 틀려요. 학원도 많아요. 어느 학원에서 배우면 그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나 고등뿌리 수학을 배우면은 이 큰 수학의 나무를 볼 수 있어서 여기에 있는 것을 모두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등뿌리 수학은 이 고등뿌리 유튜브 강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여러분이 이런 수학을 이해하기 위한 뿌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는 응용과 실전 문제를 풀어야지 여러분이 진정하게 수학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응용과 실전 문제 풀이는 고등뿌리 수학의 응용과 실전 문제 풀이는 이것은 응용과 실전 문제 풀이는 별도의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이것은 금방 되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나 이것은 언제고 별도의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응용과 실전 문제 풀이를 풀게 되시면은 여러분은 다른 데서 나오는 어떠한 수학 문제도 같이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교나 학원이나 참고서나 인강이나 EBS를 듣고서 많은 문제를 수백 개, 수천 개
이렇게 많이 10,000개 이렇게 풀어도 그것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풀어도 내가 다 기억할 수가 없고 푸는 방법을 다 기억할 수도 없고 외울 수도 없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나 응용과 실전 문제 이것을 고등뿌리의 수학의 응용과 실전 문제를 풀이를 하시면 이 문제 또한 문제의 뿌리가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많은 문제의 뿌리, 많은 문제의 공통이 되는 그런 문제를 풀기 때문에 여기서 10문제 풀 거를 여기서 한두 문제 풀면 돼요. 여기서 한두 개의 문제를 풀면 여기서는 10개의 문제를 혹은 그 이상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0,000개의 문제를 풀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기서 1,000개의 문제를 풀고 여기서 1,000개의 문제를 푸는 것보다 이것에서 100개나 150개의 문제를 풀면은 여러분이 1,000개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러한 응용과 실전 문제 풀이는 별도의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어느 시기가 되면 공고하고 그것을 시작할 것입니다.